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네, 어, 자신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려 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철지난 북풍 논란까지 일으켜가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탈북 어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북송 과정 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까지 나서가지고 그 당시 북송 과정을 공개했는데 뭐 하여튼 뭐 북한에서 사람 죽이고 왔으니까 당연히 돌아가기 싫었겠죠. 그 과정을 이제 막 부화 내동해가지고 막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허재영 기자가 한겨레에서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한 취재를 가장 많이 했던 기자였어요. 제가 지금 한겨레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통일과 북한 문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의 시간이 좀 깊었던 기자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좀 날 잡고 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합리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제도를 만들어가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허재영 기자의 활동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모든 취재비, 활동비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띄워놓는 방송 후원 계좌 있죠? 이쪽으로 인사도 남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광고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이제 그 북한에서 사람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도끼 같은 걸로 내려 찍어가지고 정말 16명인가를 죽였다고 하죠. 북한에서는 이제 크게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남한으로 그냥 내려와 버린 거죠. 배 타고. 근데 도저히 이제 이런 사람들을 탈북자 이제 귀순한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해서 통일부가 당시에 이제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한 2, 3일 만에 북송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이래도 되는 거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문제를 삼고 나섰죠.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통일부가 이제 나서가지고 오히려 네, 좀 논란을 좀 부추기고 있죠. 네. 3분 56초 분량의 영상을 오늘 이제 공개를 했는데 어민들이 포승줄로 묶여가지고 한 명 한 명 보내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이지 못했다 이런 여론을 이제 그 우리 남한과 그리고 미국 사회 같은 곳에 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 사회, 미국 정부나 이제 미국 정치권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것들에 이제 경악을 하겠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의 특수성 이런 거라기보단 그런 거를 고려하기보단 그냥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야 미국의 정치권들이 또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규탄을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그런데 남한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사안인 거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해외 정치권에서는 이제 인도주의적으로 이게 옳았냐 이제 이런 주장들을 이제 마음껏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남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을 아무튼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지금 자꾸 이제 욕을 먹으니까 통일부까지 나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 통일부는 적어도 좀 다른 목소리를 내야죠.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통일 정책, 통일 정책을 어떻게든 펴야 하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통일부가 일종의 좀 야당 역할을 늘 해왔어요. 근데 이제 통일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좀 그죠? 그냥 180도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냥 마녀 사냥을 하고 나섭니다. 우리는 통일 따위 원하지 않아. 통일이여 어서 오라가 아니고 통일아 멀리 멀리 가버려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덜렁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해외에서는 경악하는 거죠. 탈북자 강제 북송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설명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죠? 남한에서는 어떤 하여튼 종북 논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미 철지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사회가 그냥 안전하기만을 바랍니다. 그 세대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난민들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도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런 거밖에 고민할 줄 모르는 세대예요. 안타깝죠, 좀. 그죠? 큰 틀에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떤 프레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탈북자를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사람들 위험하지 않냐, 사람 죽이고 집단으로 넘어오는데 20, 30대가 이런 거 못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미국의 이제 정치권에 이제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냥 통일부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너희들은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거 남북 관계를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든다. 대통령님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면서 통일부가 나서서 야당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통일부 그렇겠지 뭐. 니들 과거의 통일부가 아니겠지. 윤석열 정부니까. 에휴. 참.
정의용 전 네, 실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당시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것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놔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용 전 실장이 이제 내놨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은 좀 엇갈리고 있죠. 정의용 전 실장, 흉악범은 추방하는 게 마땅하다.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남북관계 이중성을 인정하고 북한이나 북한 주민에 대해 외국인이나 외국인 지위에 준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그러나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헌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반박을 했네요. 그래요. 보수 성향의 변호사 주장입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기자이면서 동시에 또 한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받아들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분들 받아들여서 다만 나만의 법률로 처벌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원칙론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도 어떤 정부건, 그러니까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남한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의 그 조사를 거쳐서 다 받아들여 왔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늘 논평하는 기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한테 제가 뭐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그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한겨레에서 가장 많이 만난 기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 이탈 주민 문제와 통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고민이 되게 많았던 기자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구분하지 않고 북한에서 설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하더라도 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받아들여 왔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원칙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고려 때문에 이분들을 급하게 서둘러서 돌려보낸 것 같아요. 정확한 취재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으로 북송을 한 건 맞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어쨌든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합동신문센터에 보내고 거기서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조사를 보통은 하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을 걸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에 의해서 보호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몇 개월간의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통의 북한 이탈 주민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탈북어민들에게는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이례적인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단히 좀 이상해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인도주의적으로도 이분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도 저 역시도 조금 의아하게 바라봤던 사건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을 제가 생각해 보자면 당시에 이제 남북 화해 무드의 이제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노력을 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함부로 받아들였을 때 북한에서 이제 돌려보내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정치적 파장들 같은 것들이 있을까봐 서둘러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귀순을 받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정치적인 판단, 원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어떤 추측은 당시 했었어요. 근데 사실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 당국자라면 이건 원칙에 벗어난다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의용 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또 결정이 과연 틀렸느냐? 또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남북 관계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땐 막 형평성에 어긋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죄를 저지르고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남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과연 보호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달리 또 판단을 해 가면서 해왔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이제 굉장히 흉악범이죠. 흉악범이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낸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원칙이 없는 거예요. 딱 정해진 매뉴얼이 없어요. 아니 북한에서 여러 가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온 것들, 그죠?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도 어떤 것을 흉악범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경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북한에서 죄짓고 넘어온 이 북한 이탈 주민,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받아들여주고 왜 이 사람들만 돌려보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오늘의 유머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니까 살인자 어민 북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라고 하시면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것도 틀려요. 뭔 소리냐? 잘 들어보세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글자가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세요. 이게 우리 국민으로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이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법률이냐면, 보세요.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구조 보세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법률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나라 정부가 보호를 해요. 근데 보호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 번째는 정착 지원금을 줘요. 한동안.
그리고 살 집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 정책들이 몇 년간 시행이 돼요. 예? 어떤 법에 근거하는 거냐면 이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이 돼요. 예? 근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은 이 법률에 의거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 북한 이탈 주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호를 받는 북한 이탈 주민과 보호를 받지 않는 북한 이탈 주민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네, 맞아요. 함께 남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네? 우리나라에 세금을 들여서 보호를 해주는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법률이고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북한 이탈 주민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진 않을게.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는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분류되는 또 다른 북한 이탈 주민이 존재해요. 예.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예. 북한에서 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거야. 근데 어쨌든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남한의 국민으로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비록 보호는 안 해주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예. 추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반도 그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의 헌법상 예. 비록 북한에서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남한에 살겠다라고 건너온 사람들은 모두 남한의 국민인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자체가 그래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토 그죠? 예. 국경을 이제 규정한 그 헌법의 조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죄를 저지르고 넘어오거나 또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넘어온 사람이거나 모두 남한의 국민인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지 않는 국민들인 거예요. 그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제법 있어요. 예. 다 추방하지 않습니다. 너는 북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너는 추방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팩트일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팩트이거든. 예. 대신 북한에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한의 법률에 의해서 재판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처벌을 합니다. 남한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면 남한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북한으로 추방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인도주의적인 결정인 겁니다. 예. 이건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다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방이 된 거예요. 예. 다른 북한 범죄를 저지르고 건너온 북한 이탈 주민들과 달리. 예.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옳은 결정이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결정이 정말 옳았느냐라는 그 논란을 이제 문제 제기를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겠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되는 거냐? 인도주의적으로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됐건 아무튼 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남북한의 어떤 바람직한 어떤 당국 간의 제도적인 정착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다면 제대로 잘 받아들여졌겠죠. 합리적으로 고민하겠죠. 그런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이 진보 진영에서도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질 않는 거예요. 예. 당장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 막 불편해가지고 허재영 기자가 막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팩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예.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관계가 해결될 것도 안 되고 진보 진영에서 합리적으로 고민할 것도 자꾸 막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이미 딱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오히려 더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예. 이미 이 방에 계신 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질 않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팩트를 제가 제시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예? 정치적인 악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예. 자, MB 때, 예?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굉장히 북송 조치가 많았습니다. 예. 이거 원칙적으로 옳지 않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MB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해상 탈북한 사람들 엄청나게 북송을 해버렸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보 정권이 됐건 보수 정권이 됐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어쨌든 남한에서 살겠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한 사람들은 남한에 살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남한 국민인 거잖아요. 우리 헌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보수 세력들은 MB 때와 박근혜 때는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문제 제기가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보수 정권 때도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탈북자들을 북송 많이 했어요. 예. 저는 이것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왜 이 사람들을 송환해버려?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원칙적으로 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사법적 처리를 거친 다음에 남한에서 살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근데 MB와 박근혜 때도 귀찮으니까 그냥 다 보내버린 거야.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MB 때 박근혜 때는 또 이런 짓 했다. 이러면 또 MB하고 박근혜 때 벌인 일이니까 이건 또 잘못됐다라고 또 비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정권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을. MB 때 박근혜 때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송 조치한 것도 잘못된 거고 문재인 정부 때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북송해버리는 것도 저는 제 시민의 양심으로서는 저는 반대예요. 원칙은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섰건 간에. 다만 원칙적으로 설사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결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고 북한에서 송환을 요구했다고 해서 보낸 것에 대해서 이게 원칙적으로 맞느냐라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것도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거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NLL 한가운데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수민님 말씀처럼 정답이 없는 겁니다. 정답이. 예?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우린 이 불행한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예. 남북 간의 대화가 없고 정해진 매뉴얼도 없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갑자기 만들긴 해요.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 근데 그게 막 금방 뒤집혀 버려. 정부에 따라서. 그래서 원칙이라는 게 잘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원칙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예?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MB와 박근혜 때도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해서 이 정부를 꼭 비난할 수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각자의 사건에 따라 각자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전지윤 씨라는 이제 진보 진영의 이제 시민활동가가 이제 좋은 글을 참 많이 쓰는데 읽어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 이틀간 귀순어민 강제손환 논란으로 계속 헤드라인을 도배하는데 참으로 기묘하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웠다. 예. 대통령실, 국민의힘, 족벌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아무리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도 인권이 있으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보낸 것은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참 위선적인 게 MB와 박근혜 때도 했다니까. 근데 이런 건 또 조용히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북송한 것에 대해서만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16명을 죽인 살인범이라도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보냈으니 진짜 살인마는 문재인이라는 그런 보수 세력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위선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인도주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문재인 정부를 까고 싶은 거야. 주성화 기자가 이제 똑같은 이제 저처럼 이제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 사람은 또 반대로 보수 진영의 엄청난 그 비난을 받고 있죠. 스트레스 받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기자들은 진보 언론에 있건 보수 언론에 있건 항상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성화 기자가 저랑 통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랑 자꾸 이게 이 팩트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는 기자들은 그래서 항상 양쪽으로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보수 세력들도 똑같은 거예요. 팩트를 보려고 하진 않고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거야. 근데 동아일보에 믿었던 탈북민 출신 기자가 자기들 편을 윤석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난리가 난 거야. 주성화 기자가 막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일부 어떤 분들한테 제가 공격받은 것처럼 똑같이. 이런 게 너무 짜증난. 저는 이런 비이성적인 막 그런 막 공격들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성화 기자도 지금 엄청 힘들어할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전 주성화 기자가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흉악범들을 과연 받았어야 하냐? 7월 12일 북송까지 이르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과연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흉악범들을 받아서 정착금을 주고 우리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게 해야 하는가? 반인륜적 범죄는 지구 어느 곳으로 도망을 치든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때 16명이나 살해한 이 두 범죄자들을 우리 사법체계에서 판결에 정착시켰다면 또 그것대로 난리가 났을 사안이 분명하다. 저 두 흉악범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주성화 기자의 보수적인 견해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엔 여러분이 이제 주성화 기자의 논리가 속 시원하죠.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또 설명드렸지만 원칙적인 휴머니스트로서
전지훈 씨 이 시민활동가의 말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수주의자인 주성아 기자의 의견에 저는 반대하는 기자인 거예요. 예. 흉악범도 인권이 있고 우리나라 나만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기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성아 기자의 주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뭐냐? 정착금을 주고 우리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아니죠.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및 정착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서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보호 결정을 해주지 않고 비보호 결정이 난 북한 이탈 주민으로 살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런 사람들은 정착금 못 받습니다. 다만 남한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한에선 국민으로 인정해줄게 하면서 살게 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살게 해주겠지.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게 해줄 수는 없죠. 어쨌든 죄를 저지르고 왔기 때문에 남한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무기징역에 살게 할 가능성이 크죠. 절대 그렇게 평화롭게 살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남한의 국민으로 인정은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비보호 결정을 한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남한의 법률에 의해서 남한의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하는 흉악범들인 거죠. 네. 그래서 주성아 기자의 이런 주장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당연히 정착금을 주지 않고 우리 곁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지 않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감옥에서 살게 하겠죠.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범죄자니까. 다만 계속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들 제대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그래요. 범죄는 입증돼야 됩니다. 입증된 범죄만 처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 살해를 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해를 입증합니까? 자백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북송시키는 것이 또한 나쁜 결정이었냐, 옳지 않은 결정이었냐라고 굳이 또 묻는다면 그거는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사법 공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또 크죠. 그렇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는 특수성 또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예. 그러니까 주성아 말도 귀 기울여 볼 만한 것이고 저와 같은 원칙적인 평화주의자의 말도 귀 기울여 볼 만한 것인 거죠. 둘 다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 자꾸 뭐 국제법이 어떻고 남북 관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보건 보수 정권이건 자꾸 막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원칙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빨리 남북 간의 대화가 그죠? 다시 재개되고 남북 간의 사법 공조 체계가 그죠? 완성이 되고 실수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죠? 빨리 연락망을 복구를 해가지고 그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그게 다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열받는 거죠. 주성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진상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은 그래 제발 좀 빨리 진상을 밝혀라라고 하는 거죠. 체포될 때부터 북송 때까지 모든 상황을 좀 설명해라.
문재인 정부가 정말 진실을 조작하고 무고한 청년들을 사지로 내몬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문재인을 포함해서 모두 구속해라. 이게 보수주의자의 태도인 거죠. 예. 계속 공격당하고 있나 봐. 주성아 기자가. 예. 이분은 이제 원칙적인 보수주의자니까. 법 위에 정의가 있다. 패친 중에 법조인이 많아서인지 이번 강제 북송 절차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법의 관점으로 지적하라는 글이 많이 보인다. 나도 재빨리 몰래 북송한 것은 잘못이며 시간을 들여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지금도 편들 마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번 경우엔 저들을 북송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문제가 제시되자 송환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법적 지식을 뿜어내며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실제로 현행법적으로 타당한 주장들이 다수이고 심지어 내가 법에 무지하다고 비웃는 글들도 있지만 그런 저들을 한국 법정에 세울 경우 증거주의에 기초한 한국 사법 체계에서 저들에게 어떤 판결이 났을지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저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법적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흉악범의 북송이 부당하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16명이나 잔혹하게 살해한 저들이 남북관계에 대입하면 허점투성이인 법을 잘 활용해 살인을 부인하고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기순자로 산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법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있다. 예. 이분은 이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랑은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흉악범이다 하더라도 나만의 법률 체계에 의해서 나만에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다만 이것도 또 귀결해 볼 만한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의 또 사법 체계상 증거와 증인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이것도 또한 참고해 볼 만한 또 사법적 현실인 거죠. 예. 나는 동료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들이 무죄를 받고 탈북자란 감투를 쓰고 내 주변을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근데 전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무죄를 받는다는 건 그럼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어떻게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북송할 수가 있어. 이게 인도주의적으로 맞느냐?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휴머니스트라서. 제가 뭐 김진태 같은 인간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오해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는 아직 이들이 살인자가 아니다 또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조차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납포되고 비상식적으로 며칠 만에 둘이 똑같이 그것도 무려 16명이나 죽였다는 비상식적인 진술을 하고 거기에 시종일관 수천 명의 탈북자를 다 받아준 정부가 잠깐 헷가닥해서 우연히 고른 김정은 진상용이 될 확률은 탈북 단체방 단톡방들에서 주성화 성토장이 벌어지고 있다. 욕설과 비난이 난무한다. 민간인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면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는 관점의 차이도 포용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획일적인 사상에 동조 안 하면 서로를 반동으로 몰아갔던 북한의 잔재 정도로 치자. 이분이 지금 보수 세력으로부터 막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단이 결국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다 막는 거예요. 이 색깔론이. 지금 여러분도 제 채팅방에서 똑같은 몇몇 분들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주성화 기자는 주성화 기자의 양심과 논리와 팩트에 근거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건데 또 허재영 기자는 또 허재영 기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문제들의 원칙과 여러 가지 그리고 저의 시민적 양심에 따라서 논평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또 막 저를 또 뭐 비난하시잖아요.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성화 기자와 제가.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의 괴로움입니다. 근데 이건 저희의 숙명인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기자는 늘 우리 사회에 불편한
진실과 불편한 고민거리들을 던져주는 존재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연예인이지. 맨날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전달하면 그건 연예인이지. 그게 기자입니까? 주진우 같은 사람은 제가 그래서 연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자가 아니니까. 지난 대선 때 우르르 몰려가 문재인 지지 탈북민 300인 선언을 주도한 모 단체장이 문재인한테 떡곰을 먹겠다고 아부하냐는 식으로 욕을 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벌써 잊었나 보다. 분풀이를 해도 어민들의 무고함을 밝히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화를 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내가 떡곰을 얻어먹으려면 윤석열 정부에 아부하지. 못하러 정권이 끝난 문재인에게 줄을 서는가? 흉악범인 게 밝혀지면 그땐 흉악범도 법에 따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주장으로 바뀌겠지만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게 된다. 한국 사회에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들까지 받아서 재판받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법률가들의 논리와 평범한 일반인들의 단순한 상식은 많이 다르다. 흉악범을 우리와 섞어서 우리도 범죄자처럼 보는 시각을 만들지 말라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게 탈북자 단체들일진데 지금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어부 16명을 죽인 살인마들을 탈북자로 만들어 같은 커뮤니티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가운데 난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다른 탈북자는 다 받으면서 딱 2명만 북송시킬 이유가 뭘까? 의문만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모한 선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주성아 기자 이 생각에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진보주의자라 이런 보수적인 생각에 동의가 안 됩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인도주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함부로 북송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원칙인데 이런 이제 주성아 기자는 보수주의자라 어떻게 이런 살인마 같은 사람들을 남한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나는 끔찍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근데 여러분은 주성아 기자의 얘기가 더 속편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이런 보수적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성아 기자의 이런 보수적 신념을 존중하고 이분 역시도 팩트에 근거해서 자신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성아 기자와 친한 겁니다. 결론은 설사 다르더라도 우리들은 서로 팩트를 쫓는 기자들이니까. 제가 주성아 기자가 매우 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사전에. 동아일보 앞에서 막 탈북자 단체들이 보수 단체들이 막 가서 막 그 입 다물라 이러고 있나 봐. 안타깝다. 주성아 기자 진짜 괜찮은 기자인데 이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저랑 친한 겁니다. 한겨레 기자랑 동아일보 기자랑 어떻게 친할 수 있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서로 팩트만을 쫓기 때문에 친한 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민주당 지지자들의 회친 요청이 많대요.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주성아 기자가 속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이분은 보수주의자예요. 여러분들하고 별로 통할 게 없을 겁니다. 기자의 숙명이 비판인데 자기가 찍어놓고 비판하는 게 내 마음에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 투표도 하지 않습니다. 어민 북송 사건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저는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입니다. 강제 북송이 진행된 2019년부터 이 문제는 특위의 주요 안건이었고 법률적 관점에서 잘못이라 보는 의견이 다뤄졌고 저는 흉악범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무엇보다 이 문제를 파볼 것을 주문하면서 북송 어부들이 무고하다는 것만 밝혀도 의원으로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도 했고요. 그러나 오랫동안 내린 제 결론은 그들이 흉악범이란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갑자기 튀어나와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제가 3년 넘게 법과 현실의 괴리를 두고 고민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저만큼 오래 이 사안을 들여다봤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이분은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분이에요. 주성하 기자는. 네. 다만 이분의 이제 보수적인 신념으로는 흉악범이 어떻게 남한 국민이 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저는 또 진보주의자라서 흉악범도 남한의 국민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견해인 거고요. 자, 제가 한겨레에서 썼던 이 기사, 저 이걸로 엠네스티 이제 국제 언론상도 받고 그랬는데 2015년에 썼던 기사입니다. 김연희 씨라고 이분은 탈북자의 지위를 받아서 현재 남한에 강제 억류되어 살고 있는 평양 주민이거든요. 이게 좀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분은 본인을 남한 국민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브로커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남한에 입국한 건 맞는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가자마자 이건 사고입니다. 저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평양에 제 가족들이 있고 저는 남한 국민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시종일관 밝혔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냥 이 사람을 남한 국민으로 만들어버려요. 북송을 아예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강제 억류돼서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발굴을 해가지고 한겨레에 크게 보도를 했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남한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대로 보낼 수 있냐. 이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자체를 아예 신경을 안 쓰는데 국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이분 아직도 남한에 강제 억류돼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저 같은 한겨레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인도주의적으로 옳지 않다. 북한에 보내는 게 맞다. 본인이 남한 국민이 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분의 사연을 담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고, 북한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죠. 보내달라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저는 박근혜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용기를 내서 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보내지 않아요.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 탈북자, 이 북송 문제는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과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작 보내줘야 될 사람은 보내지 못하고, 보수 세력 눈치를 보면서 또 이런 거는 또 북한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또 황급히 보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이끌었던 이 사람들이 판단이 오락가락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의 형편없는 관료들이 너무 많았어. 문재인 정부의 온갖 정책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들이 이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탓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윤석열 같은 인간들. 통일부에도 이런 인간들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빨리 보내줘야 될 사람들은 정작 보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천천히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해도 될 것을 황급히 보내버리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나고.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올바른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영호가 또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용기 내지 못하는 법을 또 태영호 의원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김연희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북한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보내주고 대신 국군 포로는 데려오자. 예.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면 종북 논란이 막 벌어질 텐데 태영호 의원이 하니까 다행히 또 합리적으로 보수 세력들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브로커에 속아서 입국했다면서 평양으로의 송환을 요구하는 탈북 여성 김연희 씨를 북한에 보내는 김연희 북송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아, 너무 고맙네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인도주의적으로 보내주는 게 맞죠. 예. 이 사람은 탈북자가 아니에요. 예. 강제 억류되어 있는 겁니다. 남한에. 이게 국제적인 시선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 대신 북한에도 남한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죠? 우리 남한 국민들이 억류되어 있는 남한 국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도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진 월북을 희망하는 이들은 모두 보내주고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 포로들과 억류되어 있는 국민들을 남한에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적 차원의 인적 교류가 진행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고 통일도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거죠. 네. 여러분 또 태영호 의원 제가 편들어줬다고 또 뭐라고 하실 겁니까? 저는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주의적으로. 주성아 기자는 하여튼 되게 괜찮은 기자예요. 저랑도 친하고 이분 이제 하여튼 김일성 종합대 출신의 굉장한 엘리트인데 아무튼 네. 동아일보 기자를 하면서 여러 이제 보수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면서 보수의 아이콘이죠. 그런데 이빨의 소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재영 기자도 진보적인 신념으로서 이빨의 소리들을 늘 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격려도 받지만 또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항상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오늘은 좀 감정 절제를 좀 못하고 좀 화를 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루비야 오빠를 좀 괴롭히지 말으렴. 주성아 기자, 네. 당신의 생각에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 팩트에 근거해서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하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기자이니까요. 저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부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보 유튜버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용기 있게 했고요. 항상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참조하되 제 얘기가 늘 맞다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단은 늘 여러분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기자로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팩트만 전달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판단을 하시되 모든 팩트들을 가급적 균형 있게 섭취하셔서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게 허재영 기자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팩트들만 전달하면 그건 연예인이지 기자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무슨 속풀이 퍼포먼스 할 생각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기자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 열린공감TV에서 시민언론 열린공감TV에서 시사타파의 여러 가지 비위들 취재한 것들 낱낱이 공개할 거니까요. 그 방송도 기다려 주시고 또 주중에 또 방송도 켤 수 있으면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